아까 우리 제가 오늘 검찰개혁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. 아까 JK라고 카톡방 관련해서 우리 백혜련 질의하셨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카톡방에 이제 3차장님하고 우리 한 부장님하고 같이 아닙니다. 그 방에는 저는 없었습니다. 아, 별도 방이에요? 그러면 우리 3차장하고 같이 있던 방이 있었죠? 제 이름이 써있는 게 아마 그걸로 예, 보입니다. 예. 거기에 우리 중앙지검장도 같이 있었나요? 아닙니다. 없었어요? 그것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네. SNS나 뭐 이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혹은 뭐 지지 여론이나 네, 이런 부분을 제가 공유한 들었고, 정도입니다. 아니, 사실 확인만 해보려고 그래요. 특수 2부장도 거기 같이 있었나요? 제 기억으로는 이 부장은 아니고요. 저희 반부회의 선임연구관, 수사기획관, 수사기획관. 그리고 3차장 그 외에 2부장 정도 있었지 않아요?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2부장. 말씀 올린 게 제가 뭐냐면 물어본 게 2부장이에요. 공유하는 그것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한번 올렸다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지 혹시 잘 모르세요?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요, 이거 총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. 수사 내용은 검찰이 이제 다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됩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.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? 그렇죠? 근데 중앙지검장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지검 가서 물어봤잖아요. 자, 8월 20일 압수수색할 때 지검장님 이거 지검장님 결단하신 거니까 대답을 못 하셔. 9월 6일 날 기소할 때 이거 지검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? 뭐 여러 사람이 했대요. 지금요,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수사 개선을 벗어나서 뭔가 수사지가 이루어진다. 무슨 밖으로 무슨 해명 나가는 것도 다 한동훈 부장이 다 스크린에서 나간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좋지 않아요, 이거 별로. 아니, 개선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반부패 부장은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. 아니, 라인에 있는데 굉장히 지검장이 할 일이 없고 반부패 부장이 한다.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지검장은 통상 이렇게 한다. 검사장은 총장이랑 바로 연락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차장들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 부장 또는 뭐 공안 사건이면 공안부장하고 하고 검사장은 총장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근데요, 지금 이제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네.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 검찰 수사 과정이 뭔가 이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지휘 라인, 지휘 체계가 맞는 건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.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?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.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. 참 큰일 났네, 이거. 말씀 올리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.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최종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지휘 라인일 뿐입니다. 예, 한번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.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 또 불신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. 잘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딴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네. PPT 좀 띄워줘 보세요. 자, 우리 검찰개혁이 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.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.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그 수사 하나 뭐 잘하려고 수사 하나 뭐 올바로 하려고 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업을 버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.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입니다. 이거는 검찰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, 특히 집행공직자들은 집행의 구체적인 실행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을 가지면 안 됩니다.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죠.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. 대통령이 검찰에 내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, 좌지우지 않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검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면 뭐 그거 좀 봐주고 또 아는 사람 친하게 봐주고 이거 안 해야 돼요. 자, 대통령과 검찰이 상호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총장님 뭐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네.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신뢰를 합니다.
그래서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저 총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. 저 윤 총장님이 첫 번째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됐으면 그럼 그게 검찰 겁니까? 그 윤석열 거 아니잖아요. 이 민주적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. 그래야 이 헌법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.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는 분권. 이 국민 통제라는 게 국민들이 일일이 검찰 가서 이거 이렇게 해라 국민 뜻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한을 가능한 한 분산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견제기구, 상호 견제 장치를 꼭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서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스로의 절제입니다. 이 분권과 견제와 절제,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민주적 통제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민주적 통제하에 있느냐, 국민 통제하에 있느냐,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.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. 저 총장님이 정치 중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믿고 또 대통령의 시dim을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함께 이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민주적 통제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과연 성공했느냐, 전 이 점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됐다. 우선 분권 문제인데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보충질의 때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. 근데 지금 의원님,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, 민주적 통제는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민의에 따라 통제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나 싶습니다. 제도를 만들어서 네. 저 중에서 분권과 견제는 제도적 통제에 속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. 근데 절제하는 건 전적으로 검찰의 자, 마무리하시죠. 예.